안녕하세요. 히스토림입니다. 이번 역사 콘텐츠를 만든 계기가 좀 특별합니다. 우리가 월남전에 참전했다는 사실과 관련 증언들에 근거해 흔히 일본의 극우나 그 논리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일제강점기와 태평양 전쟁 때의 일본군 만행들을 비판할 때마다 이에 대한 반작용에서 그 당위성에 반박합니다. 그러나 이는 근거가 없는 물타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관점은 월남전 당시 참전한 한국군의 자격입니다. 우선 월남전의 정당성에 관해 설명하는 논점들을 둘로 나눈다면 미국의 개입 여부를 그 판단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민족해방, 통일전쟁으로 보는 논점은 미국의 개입을 침략이란 의미에서 월남도 미국의 괴뢰정부로 평가, 월남전 당시 베트남 민족의 통일을 막은 정당하지 않은 개입으로 봅니다. 그래서 월맹과 베트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즉, 미국과 월남에 당시 우방국들이 참전한 것도 월남전 당시 베트남 민족의 통일을 막은 침략이라는 시선으로 봅니다. 이념전쟁으로 보는 논점은 미국의 개입을 당시 공산주의 대 반공산주의라는 구도에서 냉전체제의 충돌 중 하나라 보는 것입니다. 즉, 미국과 월맹 역시 그들의 이념에 따라 행동했기에 미국과 다른 월남 우방국의 참전도 정당하게 보는 것이죠. 쉽게 말해 미국이 개입한 이 전쟁 자체가 정당했다, 아니었다 라는 논점의 충돌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도운 한국군이 실질적인 침략자였나 라는 논쟁도 발생하죠. 그렇기에 이건 정해진 것 없이 스스로 판단하여야 할 부분이 크지만 공식적 침략자라는 정의는 한국군에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월남 정부가 어떻게 세워졌든지 간에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정부고 한국은 정식 지원 요청에 따른 합법적 절차로 파병을 했기 때문입니다. 즉, 만주사변, 루고우처 사건, 진주만 기습 사건을 일으키며 의도적 침략전쟁을 공식적으로 단행한 일본과는 완전히 구별됩니다. 무엇보다 한국군이 미국과 월남처럼 월맹 내로 진입한 적은 없었으며 어디까지나 당시 한국군의 주요 임무는 월남 내의 치안 유지와 대민 지원, 그리고 베트콩 소탕이었습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공식적인 사령부의 명령으로 여성들을 강제 동원해 군인들의 성노예를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인 생체 실험과 수없이 많은 학살까지 직접 명령했고 이에 따른 관련 기록들과 자료들이 수없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본의 신문에서도 민간인의 목을 얼마나 더 많이 베었는지 시합했다는 정신나간 기록도 등장합니다. 즉, 당시의 일본은 학살이나 약탈, 강간 같은 비인권적 만행도 승리의 영광에 대한 온당한 대가이며 자랑스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그만큼 공식 언론사들도 이를 찬양하는 일이 많았으며 전범행위 자체를 당연하다고 봤습니다. 당연히 우발적인 사고도 죄상을 밝힐 필요가 없었죠. 또다시 관점은 월남전 당시 참전한 한국군은 어땠는가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당시의 파월군 사령관 최명신 장군이 세운 파월군 기조입니다. 이 기조에서 보여지듯 당시의 주월 한국군 사령부에서는 분명히 민간인을 보호하라는 명령과 함께 전범 행위를 일체 금지합니다. 물론 이게 완전히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있긴 했어도 주월 한국군 사령부는 이를 명백히 처벌하였습니다. 당시
김종수 소위의 5인 사격으로 발생한 민간인 6인 학살 사건의 경우 주월 한국군은 군법재판에서 김종수 소위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15년형으로 감형되기는 했어도 이는 전범 행위에 대한 당시 한국군의 기본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당시 한국군의 전범 행위 인식에서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당시 서경석 장군의 경우 월맹군과의 전과로 훈장 수은이 예정되었으나 사로잡은 포로들을 구타하여 서운이 취소된 것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민간인 학살이 아닌 전쟁 포로 신문이었음에도 말입니다. 즉, 대한민국 군부는 전쟁 포로의 구타 정도로만 따져봐도 반응이 상당히 민감했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는 민간인의 대량 학살마저도 지도부 차원에서 지시한 일본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군 학살 사례가 적다고 단언하기는 힘들어도 변명을 하자면 월남전의 특성은 베트콩이 유발하는 유격전의 형태들이 많았던 만큼 민간인과 전투원의 구분이 정말로 애매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경험을 겪으면 결국 민간인을 의심하게 되고 이런 환경에서 한국군은 항상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기에 결국 신경이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었죠. 결국 한국군이 의도적으로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우발적인 민간인 상해와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더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월남전에서 대규모 작전을 감행할 시 한국군은 미리 수차례에 걸쳐 전단지나 방송 송출로 그 위험성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베트콩 역시 이를 전해들었기에 대부분 전투 예정지를 벗어났고 떠나가며 부비 트랩을 설치한 후 진입한 한국군에 피해를 입히거나 반대로 아예 종적을 감춰 교전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경고를 숙지하지 못하고 민간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고 상황에서조차 빠져나가지 않았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민간인의 자격으로서 보호를 받는 게 매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전쟁과 무관한 민간인을 군인이 살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미사 여구를 붙여도 결국 정말로 엄청난 전쟁 범죄입니다. 물론 고다이마을 학살 사건, 린선사 승려 학살 사건처럼 우리가 벌인 악행이라 조작된 사례들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월남전쟁 중 벌어진 우리의 악행들에 대한 그 가능성 전반을 부정하는 것도 지양해야 합니다. 물론 당시의 월맹과 베트콩을 무조건 절대적 선으로 보고 한국군을 포함한 연합군을 무조건 절대적 악으로 보는 그런 이분법적인 결론을 도출해서도 안 되겠지만요. 우선 한국은 국가수반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지속적 사과를 표명했는데 물론 이조차도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전쟁 당시 한국이 담당한 역할과 현재까지의 정치적 입장으로 봤을 때 이들은 부족하지도 불필요하지도 않은 적절한 사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과에 대해서는 베트남도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물론 전쟁 피해자들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위해 전면조사에 들어갈 경우 오히려 정치적으로 현 베트남 체제가 역공받기 때문에서도 그렇겠지만 어쨌든 현재의 베트남은
공식적인 차원에서 과거사에 대한 우리 정부가 보여왔던 태도와 인식 수준을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일본은 어떨까요?